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83년 2월 일본 도쿄에 있는 오쿠라 호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밖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고 방 안은 새벽 6시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에 침묵을 깬 전화 한 통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기술 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새벽 6시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이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정말 과장 하나 없이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의 심장, 그러니까 반도체 제국의 진짜 시작점이었거든요. 엄청난 반대와 두려움을 뚫고 어떻게 이런 극적인 결단이 나올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새벽의 전화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숫자 하나 보고 가죠. 0입니다, 0. 이게 뭘까요? 바로 세상을 바꾼 이 결정의 주인공,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졌던 졸업장의 개수예요. 학교를 무려 4번이나 중퇴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졸업장 하나 없던 인물이 나중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한국의 록펠러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되니까요. 두 번째 장, NEC의 거절과 굴욕으로 넘어가 보죠. 때는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자 기술이 없어서 정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대 최고였던 일본 기업 NEC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소 친분도 좀 있어서 내심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차갑고 단호한 안 됩니다 였습니다. NEC 회장이 자기네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공장을 쑥 훑어보게 하더니 그냥 딱 잘라 거절해버린 거예요. 진짜 믿었던 친구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뼈아픈 굴욕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시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이런 굴욕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오히려 내면에서 엄청난 오기가 불타오른 거죠. 아니, 대체 반도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시해? 하면서 이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을 막 만나고 다닌 끝에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반도체는 그냥 흔한 부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모든 산업을 움직일 두뇌이자 생존의 열쇠라는 걸 말이죠. 세 번째 장, 70대의 나이로 향한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82년이 됩니다. 정규 졸업장 하나 없던 그가 미국 보스턴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당시 나이가 72세였어요. 비행기 멀미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도 기어코 거길 간 거예요. 그곳에서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마주하며 진짜 강렬한 영감을 받습니다. 와, 이건 장난이 아니다. 반도체가 우리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빠르게 모든 산업을 집어삼키겠구나 하고 그 폭발적인 미래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버린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반도체 전담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1983년 초에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보고서 하나를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쪽엔 치열한 가격 경쟁에 엄청난 공급 과잉이라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사업 계획을 보면 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시설 투자에 4,400억 원, 연구 개발에 1,00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대요. 한마디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걸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도박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 퇴로를 끄는 도쿄 선언입니다. 자, 이제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눈 내리는 도쿄의 호텔방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밤새도록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 보고서를 붙들고 뼈를 깎는 고뇌를 하던 이병철 회장. 근데 여기서 드는 합리적인 의문 하나, 대체 왜 자기 회사 사장들이나 임원들한테 먼저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새벽 6시에 신문사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기습 발표를 해버렸을까요? 과연 그 깊은 속마음이 뭐였을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배수진 전략이었습니다. 언론에다가 이 엄청난 폭탄을 고의로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두려워하던 회사 임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절대 이 도전에서 발을 뺄 수 없게 도망칠 길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완벽하고 과감한 리더십의 한 수였죠. 다섯 번째 장, 조롱에 맞선 9개월의 기적입니다. 1983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서 이 소식이 세상에 딱 알려지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 싸늘했습니다. 일본 최고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대놓고 쟤네 기술 없어서 100% 망한다며 공식 보고서까지 냈고요. 미국 언론은 황색 침략자라면서 엄청나게 경계하고 조롱했어요. 전 세계가 비웃은 거죠. 그런데도 내부를 향한 회장의 지시는 단 1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여도 반도체는 무조건 우리의 미래다. 세상의 조롱과 이 단단한 신념, 이 대비가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믿기 힘든 타임라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2월에 선언을 했죠. 3월에 바로 기술 계약 맺고 9월에 첫 공장 삽을 뜹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 놀라지 마세요. 64K 디램 개발에 보란듯이 성공해버립니다. 선언부터 개발까지 고작 9개월 만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훅 치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이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무기는 바로 미친 듯한 속도전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엄청난 실행력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단 40일 만에 조립 공정 세팅을 끝내버렸고요. 한국이랑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시에 쉴 새 없이 투트랙으로 연구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 거대한 기용 공장을 6개월 만에 뚝딱 지어버렸어요. 선진국들이랑 무려 10년이나 벌어져 있던 기술 격차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4년 차이로 바짝 줄여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마지막 6번째 창,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모든 걸 시작했던 창업자의 개인적인, 조금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쿄 선언을 할 당시 이병철 회장의 나이는 74세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걸고 시작한 이 거대한 도전이 끝내 성공하는 모습을 어쩌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타임라인이죠. 결국 그는 자기가 심은 나무의 그늘 아래서 편히 쉬어보지도 못했습니다. 1987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아들이 이어받은 회사는 마침내 얄미운 경쟁국이던 일본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1993년에 당당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미리 내다보고 묵묵히 심었던 씨앗이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은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며 내렸던 그 집념 어린 결정 하나가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무려 20%를 멱살 쥐고 끌고 가는 우리 경제의 절대적인 심장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꼼꼼한 데이터와 통찰을 바탕으로 어떤 비전을 세웠는데 온 세상이 다 안 된다며 비웃는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스스로 퇴로를 싹 다 끊어버리고 배수진을 칠 용기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눈앞에도 AI나 수소에너지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프론티어가 활짝 열리고 있잖아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만의 도쿄 선언을 던질 수 있을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다음 결정에 작게나마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